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을 최근 화장한 프놈펜 턱틀라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4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사원 내 50대 중반 1명,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으며 4명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4명 모두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주 캄보디아 대사관은 사망자 4명과 관련해 국내 연고자 연락 및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이시 주목하는 인물을 만나봅니다. 구하림의 인터뷰. 오늘은 해외 범죄 수사에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모셔봤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김미영 팀장 등 보이스피싱 총책을 붙잡으셨는데요. 최근 드러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재홍 서울동작경찰서 경무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구캄보디아에서 구금돼 있었던 한국인들이 송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범죄자들을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인데 아시겠지만 지난 2017년에 필리핀에서 피의자 47명을 송환할 때 전세기를 처음 띄웠고 이때 과장님도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송환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예, 저희가 그때 2017년에 단체 송환을 처음 준비할 때 주위에서 모두 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도 저희가 착실히 준비했고 그래서 성공적인 단체 송환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그 방법이 좀 정립이 돼서 예. 이렇게 2번, 3번에 이은 단체 송환이 돼서 좀 기분이 남다릅니다. 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구속심문, 구속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까지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 피의자들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그 각 수사관서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를 이제 입증하는데 혐의가 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석방해서 조사를 하는데 예. 보통 해외에서 이제 송환된 사람들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사유 보면 뭐 증거 인멸도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로 가신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제 도망한 걸로 보죠. 그래서 대부분 구속이 됩니다. 대부분 구속이 되는 게 예. 전례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인데 지금 송환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건을 뭐 직접 수사를 하신 거는 아니지만 예. 좀 경험이 아무래도 풍부하시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캄보디아 사기단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다 이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네. 이 피의자들이 이제 이중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피의자기도 하고 피해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 범죄에 실행을 했는가 아니면 강요에 못 이겨서 했는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수사 방향은 자발성이 어떻게 규명하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자발성이라는 것도 좀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를 할 것 예.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를 예. 들어서 뭐 구속이 됐는데 뭐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구속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예, 건가요?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일부 또 이 들어오신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강요에 못 이겨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례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뭔가 가담했다가 나중에는 자발성이 예, 나중에는 거의
조직원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좀 조사가 아직 더 이루어져야 하는 예,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대학생의 공동 부검이 이루어졌고 이제 유해에도 송환이 됐는데 정확한 사인은 좀 추가적으로 아직 좀 검증이 안 된 거죠. 예, 현지에서 공동 부검을 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오면 이제 조직 검사, 약물 그리고 독극물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검 결과가 뭐 어떤 현지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조사가 아직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어느 정도 자발성을 가지고 가담했는지도 좀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뭐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흔한 상황인 건가요? 예, 그 동남아에서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 예. 경찰들이 이제 부패한 경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 경찰 포함해서 이제 고위층이 좀 연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범죄 조직이 장기간 그렇게 대규모로 범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범죄 조직과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캄보디아 말고도 뭐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뭐 흔히 발견되는 그런 현상인 건가요? 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에서 흔히 발견되는 거고요. UNODC라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예. 그 캄보디아에서 부패 때문에 공조가 늦어지고 그리고 경찰관이 그 단속 정보를 뇌물을 받고 흘렸다라는 게 확인됐다는 그런 공식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해외 도피 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앞장서셨어요. 네. 특히 이제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신 걸로도 알려져 네.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로 도피한 그런 범죄자들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범죄 수법이 좀 과거랑 지금이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좀 비슷한 게 있나요? 예, 저희가 검거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제 운영 자체를 한국인이 했고 예. 그 조직원들도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캄보디아 사건은 뭐 주로 이제 총책은 다 중국계 범죄 중국계, 조직 예. 그리고 밑에 한국인이 일부 있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좀 약간 다르고요. 네. 그 예전보다 좀 진화한 게 요즘에는 AI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한 1분 정도만 목소리만 저장해놓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위조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 SNS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총책이 이제 이전에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한국인인 경우가 좀 많았는데 예. 이제 중국계 인물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예. AI 같은 기술,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게 범죄에 악용이 된다는 점을 짚으셨는데 지금 사실 보도가 있는 상황 중에 좀 충격적인 것이 뭐 감금, 폭행 그리고 뭐 전기 충격 이런 고문 같은 게 가해지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원래 있었던 일인가요? 예전 우리 한국 조직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강제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고문이나 폭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문 폭행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기술자로 보는 거예요. 이 피해자를 감금을 해서 기술을 이제 익히게 하는 거죠. 그 네.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도망가게 가게 되면 다른 기술자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영업사원을 이제 키운 셈이죠. 어떤 범죄에 가담해서 예. 범죄 수익을 계속 창출해내는 예.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예. 감금 그리고 감금 폭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 사람들이 없지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뭐 일부 보도를 보면 뭐 캄보디아로 와라.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막혀 있으니까 뭐 베트남이나 뭐 다른 국가를 우회해서 들어와라.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좀 힘이 빠지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예, 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꼭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경찰이 이제 공항에서 검문 검색을 하고 있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급구 가겠다고 하면 사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이제 속아서 캄보디아로 가든 이게 범죄인지를 알고 캄보디아도 가든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감금돼서 이제 착취를 당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이제 피해자들 그리고 피의자들을 이제 겪어보셨을 텐데. 네, 본인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 속는다, 내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 예. 때문에 했지만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예. 점을 또 강조를 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이전에도 동남아 다양한 국가에서 뭐 취업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던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사실 한 2020년대 초반부터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조직이 성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대응이 정부가 좀 늦었다, 경찰 수사도 좀 늦었다 이런 예.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좀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뭐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는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대사관에서 가장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적절하게 좀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좀 더 예.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어야 한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대사관에 이제 경찰들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기도 예. 하잖아요. 그 인력이 조금 적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대사관에 이제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 주재관이 많이 파견이 돼야 사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향후에 사실 뭐 제가 또 외교부를 또 말해서 좀 유감스럽지만 외국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뭐 문제된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맞는 게 좀 핵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 인력도 예. 조금 적은 편이고 이제 앞으로의 문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찰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최근에 이제 조직 개편해서 외사, 사이버 그리고 정보 기능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외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사, 사이버 정보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코리안 데스크라는 거잖아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자. 그래서 지금은 한캄 양국이 뭐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뭐 코리안 데스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 코리안 데스크는 이제 한국인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에 파견이 돼서 주로 하는 업무는 한국인 관련 강력 사건 해결을 하고 국외를 도피한 도피 사범을 추적 검거해서 송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리안 데스크 논의는 뭐 잘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보통 제 경험상 이 공산주의였던 과거에 네. 공산주의였던 나라들은 외국 경찰이 자국에서 근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논의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잘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보통 코리안 데스크 저희가 설치 요구했을 때 그 국가에서 거부하는 사유는 본인들이 충분히 치안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거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건은 충분히 이제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쪽 캄보디아 측에서 할 얘기는 없어 보이는데 네.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닐 가능성도
없지 않나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아 현지에서 대규모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이제 수사,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인터폴 계장으로서 굉장히 장기간 근무를 하셨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어떤 점이 좀 체계가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지금 캄보디아 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국가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보면 지역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아세안 또 아세아나폴, 아세아나폴이죠. 이런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서 그 지역 협의체가 회의를 할 때 이 캄보디아 건을 의제로 선택을 해서 여러 국가가 일시에 합동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절이 됩니다. 합동 단속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조직의 가장 큰 목적은 돈입니다. 네. 돈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범죄 추적 환수 시스템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금을 추적할 수 예, 있는. 자금 추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한 전재홍 서울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의자 64명을 송환해온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와 회담을 하고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재외국민 실종 납치 감금 사건을 수사할 4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꾸렸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찌어버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에 들어섭니다. 당초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와의 양자회담은 오는 23일로 계획됐지만 캄보디아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경찰청은 일정을 급히 앞당겼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찌어 차장과 양국 경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의제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24시간 한라인 운영과 한국인 대상 스캔 범죄 단속 강화 등 합동대응 TF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이번 주부터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남아 스캔 범죄 대응을 위해 발족되는 국제공조협의체의 공동조사 등에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외적으로는 협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을 단장으로 44명 규모의 재외국민 실종, 납치, 감금 수사 특별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일선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TF에서 전담 수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불법 유인 광고를 삭제, 차단하고 필요시 운영자까지 수사할 사이버 수사팀도 TF에 배속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관련해서도 첩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현지는 물론 서울에도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국감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프린스그룹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계셨나요? 그 부분은 없죠? 제가 서울청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이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로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